자,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민원련 배낭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기 부녀회장입니다. 네, 소년가장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합니다. 왜 라커도 해주시지 그러세요? 라커니까. 제가 라커라는 사실을 민원연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인정합니다. 네. 인정 안 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올해 안으로 제 미니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늘 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 미니 앨범 나오면 여기서도 홍보해 드릴 테니까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럼 저한테 0.6원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리. 자, 그러면은 오늘은 경제지부터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동절 빨간 날이죠. 네. 네. 몇몇 분들에겐 또 아니지만 아,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아니었네.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 노동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노동자들 노고를 위로하고 네. 또 그들이 이제 뭐 권익을 복지를 향상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루 그런 네. 날을 아예 제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 아침, 그러니까 한국경제 같은 경제지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한국경제가 이날 일면 머리 기사로 낸 기사 제목이 뭐냐? 누가 되든 1만 원, 10만 원, 30만 원.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만 보시면 알겠지만 대선 후보들의 복지 확대 공약을 비판하는 보도입니다. 네. 네. 시간당 최저임금 그 1만 원 실현 공약 자체를 포퓰리즘이다. 이 논리 자체는 뭐 늘 반복되던 것이기도 한데 이런 보도를 노동절날 굳이 일면 머리 기사로 내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해도 제가 딱 체감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빨간날 근무를 하면 수당 2배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벤트. 네. 그 이벤트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무되더라고요. 네. 꾸역꾸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약간 느낌이 달라요. 오늘 나 내가 오늘 2배.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나는 조금 노동자다. 그래, 나는 노동자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급여. 강력한 그래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되죠.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내가 일을 실제로 할수 있는. 그래요, 실제로. 네. 이건 정말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중 영합주의다. 돈이 많이 드는데 네. 왜 이런 정책을 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날 사설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이 대선 D8 1만, 10만, 30만 퍼주기에 한통속된 후보들. 퍼주기래 또. 퍼주기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문제를 무슨 시혜를 베풀고 막 주면 안 될 거를 막 억지로 준다는 식으로 퍼주기란 표현을 쓰는데 너무나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무차별 복지공약, 뭐든 다 해주겠다식의 공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재정이 거덜날 판. 뭐 이런 말을 해보지도 않고 맨날 거덜났는데. 국가 재정은 4대강이 거덜내겠다. 네, 맞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경제 그 인터넷판의 톱 그 보도였는데요. 네. 연봉 3천만 원 올려라. 현대차 귀족노조의 황당 요구.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5월 1일 날. 근데 이 내용이 현대차 노조가 임금, 고용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고 그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총 고용 보장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생산직인데 니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해? 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생산직이든 뭐든 내가 일을 정말 이렇게 많이 했으면 많이 받아도 되는 당연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일단 시비를 걸고 그러면 뭐 이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사라던가 그런 관리자급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비판을 네, 하냐? 전혀 안 나오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생산직 노동자 고임금 자체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주는 그렇죠. 보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는데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노동계 현실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하죠. 노동시장 지금 뭐 세계 2위예요. 제일 긴 걸로 치면. 그리고 노조 조직률은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최하예요. 지금 10.2%예요. 정말 네. 조직률이 전체 사업장 중에서. 그리고 지금 노동전 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산재 사망 그리고 만 명당 그 산재 사망과 만 명당 사망률이 지금 1등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그게 그냥 1등이 아니라 2위하고의 격차가 네, 엄청나죠. 너무너무 큰 1등이에요. 네,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나라가 그죠. 워낙 산재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주 적게 잡혀요. 아예 부르지도 뭐 응급처도 부르지 못하게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재 1위를 네. 기록하고 있는 나라에서 경제제가 이런 지금 말을 할 때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이걸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재밌게 전 읽고 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었습니다. 경제지가 우리가
경제지에 뭐 늘 그렇겠지라는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완전히 민낯을 보게 되니까 너무 노골적이니까. 네, 거의 뭐 이거 종편급? 뭐 종편보다 더 심한 네. 그런 급입니다. 경제지는 충격적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근데 경제지 모니터를 진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경제지 진짜 누가 봐요? 저 참 궁금한데 저가 근데- 별로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사실 뭐제 친구들도 그렇고 네. 매체를 들어가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아니면 포털을 통해서 그냥 매체를 안 보고 기사 제목 보고 들어가는 네, 네. 케이스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제지 기사들이 톱으로 올라가 네, 있거나 많아요. 이러면 있어요. 눌러서 보는 네, 거죠. 많아요. 근데 공부하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언론사 스터디 하려고 언론 하시는 스터디 분들 뭐 계시긴 하거나. 한데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네. 이런 거 정보를 맞아요. 얻기 주식 위해서 하시는 분들 네.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활동, 경제를 열심히 뭔가 경제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많이 본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그 네. 돈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네. 많으신 분들.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 많이 봐요.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요 경제지를 많이 보는 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우리 예쁜 주리 씨께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주리 씨가 사드 보고서를 네. 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자 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선거 기간에 저희가 그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요새 북한 보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 들거나 네네. 그리고 우리 얄미운 북한이 꼭 주말에 미사일을 쏘는데 금요일 날 막 미사일 쏘고 짜증나게 나 주말에 일해야 되게 자 그런 식으로 북한이 난리를 치면 저희가 보고서가 나가요. 북한 관련해서는 꼭 왜냐면은 이상한데 하고 보면은 꼭 이상한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특히 선거 기간에 이게 이렇게 나면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북풍이기 때문에 100% 북풍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KBS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4월 말부터 사드 관련한 지금 국면이요 아주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정리부터 해드리면 4월 26일 날 새벽에 주한미군이 사드 그 발사대 이 장비들을 도입을 해버렸습니다. 성주 골프장에.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기습 배치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다가 주민들한테 들켜서 주민들이 아주 크게 반발하는데 이걸 또 우리 경찰이 진압을 해줬습니다. 우리 경찰이 진압을 할 때 주한미군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아주 사실 이거는 거의 외교 안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진들이에요. 다 그 웃고 있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 성주 군민들을 찍고 있는 주한미군의 모습. 나쁜 놈들.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죠. 그런 상황이 26일 날 벌어졌고 불과 이틀 뒤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 너네가 내라. 이거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을 해버렸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뭐야? 한국 정부는 둘 중 하나죠. 모르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인데 아는데 모른 척했다죠. 네. 국민들한테 둘 다 문제인데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돈 안 내기로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가장 큰 논리였는데 정당화 논리였는데 막 비평이 쏟아지니까 우리 정부가 4월 30일 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은 재협상을 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미국이 내는 거다. 미국이 내기로 한 걸로 약정서도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약정서가 뭔데 보여줘 하니까 못 보여주겠대요. 네. 그럼 그렇게 하다가 4월 30일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날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분이 백악관에 계신 분이 아닌데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대상인데 심지어는 재협상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국의 수뇌부가 청와대와 백악관이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미국 백악관의 입장이 5월 1일 날 나왔는데 한 5일간 사드 관련해서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진 거죠, 지금. 심지어는 이 단 5일간 우리 정부는 2번의 거짓말을. 참 한 정부가 이렇게 단기간에 거짓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연내 배치 어렵다 그랬어요. 6개월 내 배치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4월 26일 날 배치가 돼버렸죠. 그리고 사드 비용은 미국이 내는 거야 그랬는데 단 하루 만에 미국 백악관이 재협상할 거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네,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이거는 거의 삼척동자가 와도 이렇게는 안 한다 외교를. 네. 국가가 아니다. 거의 네. 그 수준이죠. 한국일보 단독으로 그게 또 터졌죠. 김관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네. 그분이 이미 알고 비용 문제를 알고 네,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거를 빨리 추진하려고 네. 이 시기에 하려고 그걸 뭉개고 지금 이렇게 네. 가다가 터졌다. 네, 터져가지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사드를 포함시켜 가지고 비용을 분담시킬 것이라는 거를 김관진 안보실장이 알고 있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일보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해명해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이건 책임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이거 청문회 열고 정말 네. 끌어내. 참. 자, 그리고 만약에 비용을 우리가 내게 되면요, 이건 당장 비준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준 동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부가 아니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을 안 낸다는 거였어요. 돈을 안 내고 주한미군이 자기네 권리로 자기네 무기를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무슨 국회 동의를 받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과연 4월 26일부터 우리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쉬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뭐가 문제인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가 4월 26일 날 사드가 기습 배치됐을 때 KBS가 이날 톱 보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드 장비 성주 전격 배치 곧 시험 가동. 자, 이 상황을 전하는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자, 이날 KBS의 모든 보도에서 기습 배치라는 용어 자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몰래 배치했다는 상황 설명 자체가 안 나와요. 다른 방송사들은 그래도 전부 이게 기습 배치라는 용어들을 다 설명을 해줘요. KBS는 이유를 싹 닦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KBS는 어떤 보도를 내냐면은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추가 있어? 배치가 네. 필요하다고? 네. 또 있다. 어디서? 놀랍죠? 이게 기습 배치된 날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드는 우리나라 대공방 방어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무기이다. KBS가 이런 보도를 낸 겁니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 기습 배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낸 것은 JTBC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격렬했거든요. 주민들의 반응을 단건의 보도로 따로 떼어 보도한 것도 JTBC, TV조선, MBN밖에 없어요. 다른 방송사는 주민 반응도 입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월 28일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폭탄 발언을 했죠. 10억 달러 너네가 내라.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은 JTBC밖에 보도를 안 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정부 비판은, 그러니까 미국을 비판하는 보도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비판하기 싫더라도 미국은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비판하기 싫으니까 미국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방송사 입장에서,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처럼 미국만 막 비판할 수 있잖아요. 미국 비판 보도도 안 나와요. 미국 비판 보도도 KBS, JTBC 채널에만 냈어요. 그거는 그래도 네. 좀 할만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어려운데요, 쉬쉬하는 거예요. 쉬쉬.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이게 왜 쉬쉬한다고 할 수 있냐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폭탄 발언이 나온 4월 28일부터 또 양국 정부가 말이 다르게 나온 5월 1일까지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이 재협상할 거라고 얘기하는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4일간에 이 사드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사드 관련 보도가요 10건을 넘는 데가 KBS, JTBC밖에 없어요. 4일간. 그러니까 MBC가 가장 적은데 MBC가 4일간 7.5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건도 채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했는데 하루에 2건도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를 좀 동시에 흔들고 있는 문제.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반면 북한 미사일과 핵의 위험성을 강조한 보도가 MBC가 4일간 12건이에요. 야, 올인했네. 네.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 사드 문제는 7.5건으로 얼버무리고 북한 미사일이 위험하다는 보도는 12건이나 냈습니다. 같은 기간. 그림이 나오죠. 북한 미사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로 퉁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MBC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고 다른 방송사들도 비슷비슷해요. MBN 사드 관련 보도 5건밖에 안 됩니다. 하루 한 건도 안 한 거예요. 한 건은 했네. 하루 한 건 조금 넘었죠. 근데 북핵 관련 보도 7건. 자, KBS도 사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13건으로. 그런데 같은 기간 북핵 관련 보도가 역시 11건. 비등비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냐면 사드 관련 보도를 막 해주는데 정부를 비판하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보도는 안 나와요. 심지어는 맥메스터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걸 해석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예.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이러이러하다. 대박. 예.
심지어는 MBC는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거는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한 거다. 맥메스터 장관의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비용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 거다. 말을 뒤집인 거다. 이런 식으로는 규정을 해주거든요. MBC는 그런 식의 규정도 안 해요. MBC가 같은 맥메스터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보도하냐면 재협상 하면은 비용 문제가 올라간다는 것이지 비용을 우리 보고 내라고 한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재협상 내라고 했는데. 재협상 전까지는 미국이 내는 거야. 무슨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 또 하나 이건 더 황당한데 NBA는 지금 상황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도했냐면 아니 비용 문제는 그렇게 이거 엄청난 문제인데 협상을 안 했을 리 없어. 논의를 했을 거야. 망상. 아 진짜 보도 워딩이 이거예요. 보도를 안 했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를 안 했을 리 없다니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말 뒤로 너무 네.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거니까. 희망사항을 보도하고 있어요. 희망사항을. 네, 보도가 이딴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생각하네요. 4월 28일 이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 비판 보도는 우리 정부를 비판한 보도는 오직 JTBC에서만. 그러니까 JTBC가 사드 관련 보도가 4일간 18건 제일 많이 했고 북한 미사일 위협 보도는 2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SBS도 사드 관련 9건, 북핵은 4건. 요 정도가 그나마 좀 상식적입니다. 근데 SBS도 우리 정부를 비판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깜깜이 배치, 졸속 배치 비판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JTBC는 7건이나 비판 보도를 한 이유가 그동안의 그 상황을 싹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 그죠.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맥락을 알려줘야죠. 네. 문제를. 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2년 동안 뭐 대응도 안 할 것이고 배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뭐 쓰리논가 해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2015년에 갑자기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폭탄 던지듯이. 아무튼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책임을 심지어는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를 낸 김관진 안보실장의 그 책임론 문제 그죠. 이것도 JTBC만 보도를 해요. 야, 나쁜 네. 놈들. 채널A 그나마 채널A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막 풀어주다가 재협상 전까지는 미국이 내는 거 맞다고 합니다. 막 이런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풀어주다가 스치듯이 한번 언급해요. 그런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걸 차마 말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네. 제대로 된 나와 있는 그거라면 거. 진짜. 네. 아무튼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은폐,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지금 KBS, MBC 보도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황당한 보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KBS가 어떻게 보도했냐면 4월 30일 보도인데 4월 30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맥메스터 장관이 안보보좌관이 재협상 할 거라고 얘기하기 전입니다. 5월 1일 날 했으니까 4월 30일은 우리 정부가 아니야 미국이 내는 거 맞아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KBS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은 제목부터 굉장히 재밌는데 조약 따라 미군용 비용 내면 한국군용. 네? 자 보도의 주장이 뭐냐면요. 미국이 돈을 내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이 돈을 내는 건 미국이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돈을 내라 해서 우리가 낸다고 해도 돈 내면 사드는 우리 거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돈 내라 하는데 일단 안 내는데 돈 내라 해도 상관없어. 왜냐면은 돈 내면 우리 거니까. 그거 약간 유승민 후보의 사오면 된다는. 네, 딱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주장이냐면요. 야, 네, 그러니까 불가합니다 우리 그거. 우리 정부의 그동안 했던 거짓말.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거짓말 해왔던 게 정말 전부 들통난 거거든요. 그거를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를. 야, 까짓 거 사면 되잖아. 거짓말이고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뭐 거의 뭐 심한 말 나올 뻔했는데 아무튼 억지 주장이죠. 지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면은 아마 지금 문매를 맞을 텐데 KBS가 앞장서서 먼저 이런 거를 야 돈 내면 우리 건데 이거 거의 뭐 이런 어깃장에 가까운. 친구랑 뭐 거래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나면 보통 경찰서를 찾아. 웃으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 그리고 KBS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돈 내면 우리 거가 된다는 거를 소파 조약으로 근거를 대요. 그러니까 소파 조약상 일단 미국이 돈을 내게 돼 있고 만약에 미국이 돈을 내라 그러면은 조약상 우리 게 돼요. 요거거든요. 근데 그걸 살짝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내는 거는요. 소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 조약상 미국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갑자기 내게 되는 건 소파 위반이잖아요. 그건 또 말을 안 해요. 그냥 우리 거가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지금 제가 잠깐 긴장을 놓은 사이에 북한 보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가 있었다. 이게 사실 너무 신문도 사드 보도를 모으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왠지 써야 될 것 같아서 모으고 네. 있는데 지금 사실 쓰지를 못하고 네. 계속 놔두고 있는데 대충 보이잖아요. 뭐가 네. 문제인지. 네. 근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를 일단 안 보고 계속 트럼프 정보를 보면서 트럼프 정보를 그렇게 원망합니다.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뉘앙스가 우리 이러면 우리 동맹 이어나갈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거의 애걸복걸하는 왜 돈 조예요. 내라고 하니? 뭐 그러니까 이런 왜 거. 그렇게 하는 건 우리 혈맹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는 거의 애걸복걸조고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은 정말 1도 그러니까 그게 일관적이에요. 그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아니 그렇게 만든 게 누군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미국만 원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걸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황교안 총리가 전화를 했다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상황 자체는. 근데 지금 근데 사실 조중동은 그나마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방송사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네. 거죠. 이 상황 자체를. 미국을 원망할 줄은 알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할 줄 아는 거지. 지금 방송사는 미국 비판 보도도 안 나와요. KBS 채널 A, 그 MBN, 뭐 JTB, 그러니까 MBC, SBS, TV조선 입을 싹 닫은 거예요 지금. 보도량 자체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드가 지금 개판이 났는데 MBC 4일간 MBC 7.5건, SBS 9건, TV조선 7건, 채널A 7건, MBN 5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4일 동안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4일 동안 한 건 남짓, 막 1.3건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 이건 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새 대선 보도에서도 할 게 많다 보니까 잠깐 긴장을 놓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리 제 인턴하시고 계시는 우리 김주리 회원한테 혹시나 해서 사드 보도 한번 모아보세요. 4월 26일부터 했더니 우리 인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면서 그래서 뭐 심각해요 그랬더니 보고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또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나올 거라 생각 안 하고 쓰세요. 그냥 약간 좀 논조가 네. 다르겠거니. 네, 뭐 KBS가 우리 정부 비판 안 하고 뭐 그 정도겠지 했는데 보고서 나온 걸 보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북한 관련 보고서 쓰기가 굉장히 짜증나는 작업이에요. 맞아요. 보도를 모으기도 힘들고요. 왜냐면 KBS가 너무 많이 내거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북핵 보도 막 11건, 13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도 다 모아야 되고 굉장히 지리한 작업이고 논조도 다 비교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작업을 이번에 또 어려운 작업을 우리 인턴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고 또 심지어는 보도들이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돈 내면 우리 거 이런 보도가 나올 거라는 정말 상상도 못한 보도들. 네. 맞아요. 어제 제가 사실은 이 보고서 내기 전에 최경련 기자, 뉴스타파 최경련 기자가 가끔 가다가 사실 저와 최경련 기자의 그 인연을 얘기하자면 예전 미디어 포커스라고 KBS 네, 그때 최경련 기자가 그때 네, 김용진 그 뉴스타파 대표와 최경련 기자가 미디어 포커스의 기자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안타까운. 네, 굉장히 잘 만드는 그 매체 비평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민원연에 있었고 민원연이 들어오기 전에도 저는 그 미디어 포커스의 자료 조사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만 해서 네네. 보내주는 거예요. 주제가 정해지면 이게 매주 비평하잖아요. 근데 뭘 비평해야 될지 주제를 월요일 회의에서 정하고 방송이 금요일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열심히 모니터를 해서 야마를 뽑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이제 탈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주제가 정해지면 시민단체인 민원연 같은 데에 의뢰를 해서 혹시 이거 모니터한 거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 같이 해보실래요? 하면 이제 약간 협조 차원에서 해주면 그게 이제 표에 방송에 나갈 때 민원연, 자료 제공 민원연 이렇게 해서 나가고 우리는 그 핑계 대고 모니터를 또 하나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협업 관계였죠. 네, 협업이었죠. 그런 거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인연으로 이제 좀 저는 지금도 뉴스타파가 매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포커스가 없어지고 미디어 포커스 출신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 이제 특히 그거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뉴스타파 인력이 그렇게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코너를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은 늘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정치 이슈를 따라다니느라.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선거 때 지난번에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 가지고 최근에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대선미디어 감시연대가 그 자료조사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부풍 보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저희는 지금 5월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1일 그 사이에 카운팅을 했잖아요. 근데 4월 한 달에 그 KBS 북한 보도를 카운팅을 해봤는데 136건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이제 놀랬다. 어떻게 이 선거 시기에 그렇게 따지면 선거 보도하고 그 북핵 보도하고 거의 그러니까 북한 보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온다는 소린데 이게 너무 이거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식의 보도 아니냐.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러 왔었거든요. 제가 낸 결론은 뭐였냐면은 북풍 보도는 사실 재미를 못 본다는 것이 이제는 지난 총선 때 저는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사일이 진짜로 북핵이 막 발사가 몇 번이 됐고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그 위기가 없는데 그냥 막 계속 부풀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선거 결과가 그래도 뭐 야당이 훨씬 이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풍 얘기 색깔론 이런 거에 좀 지쳐 있고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진짜 솔깃해서 믿는 물론 정말 보수와 어르신들은 그런 걸 아직도 이제 그런 안보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그 북풍 때문에 많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약간 저도 또 방심했죠. 제가 아까 계속 요즘 말하는 여론조사 보도, 팩트체크 보도에 방심한 것처럼 북핵 문제도 약간 이제 방심한 상황이 있는 건데 최경영 기자는 이게 보도량이 너무 많다의 문제 의식을 갖고 이제 한 거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그 색깔론 공격이라든가 이 안보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 북핵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제 했고요. 저는 다른 것들은 사실 그렇게 국민이 많이 넘어가리라고 생각 안 하고 크게 분노하지도 않는데 사실은 지금 말하는 그 미국에 돈 달라는 그 부담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진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주의 현장이 지금 엄청나게 들끓고 있는데 전혀 보도 안 돼요. 그거를 전하지 않으니 인터넷을 안 보는 사람도 세상에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특히 지상파를 보고 굉장히 많이 보는데 KBS, MBC가 전혀 완전히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완전 차단하는 상태. 성주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를 안 한다는 게 상당히 이거는 충격적이죠. 예,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도해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오픈돼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덮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 그 현 정부를 계승하고 있는 그 당에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북핵 이 위기 같은 거를 강조하는 거는 또 다르게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그런 보도로 또 이용되고 선거 있는 것이고. 개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보도는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정리를 하면서 저는 사실 제목을 이걸로 뽑으려고 정말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한 놈을 패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 그거거든요. 어느 나라 방송사인가. 그러니까 정부 비판도 미국 비판도 없는 방송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한국이라는 관점이 없어요. 유체이탈. 네, 그냥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러고 하고 끝나요. 네. 이게 내 조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전쟁 불사 뭐 이런 싸움 이 모든 것에서 이게 북한을 치고 뭐 북한 선제 타격하고 뭐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핵이 위험하고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척해. 다들 자기는 지금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말했고 미국은 하다못해 이렇게 말했다. 게임 중계를 할 때도 내가 좀 지지하는 쪽이 있으면 감정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참 그래요. 내가 여기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심각해요. 방송 보도는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진짜 아주 심각하다. 특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걸 모아줘야 여론을 모아줘야 되는데
저는 성주가 진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예전에 우리 옛날에 생각 안 나실지 아주 옛날 일이어서 부안의 핵 폐기물인가 무슨 뭐 예전에 그거 한다고 했을 때 거의 나중에 막 이게 폭동 나는 수준으로 그 주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또 뭐 송전탑 문제로 밀양에서도 되게 좀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이 수준 그리고 뭐 강정마을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는 사드는 그동안의 모든 거를 모아 최고로 더 큰 네.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이슈를 송전탑보다도 더 너무 보도 안 보도를 해요. 그 주민들의 그 분노와 네. 이런 것들을 보도를 안 하는데 그래서 사실 좀 우리 같은 시민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고 성주 상황을 잘 보도해주는 팩트TV나 오마이TV 이런데 오마이TV 방송을 안 하고 있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좀 더 그런데 후원이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인 언론사들 신문을 포함해서 메인 언론사들만 보면 완전히 성주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보도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립을 시키면서 막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KBS 보도를 보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제가 성미산 마을 출신이어서 성미산 그 훼손할 때 산을 깎아내릴 때 우리가 막 산을 지킨답시고 낮밤 없이 이렇게 경비를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깎거나 그 전기톱이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전체 문자 사발통문처럼 전체 문자를 돌려서 막 정말 자다가도 막 뛰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새벽에 있었던 거고 그 새벽에 모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소리가 차가 들어갈 때 KBS 보도에 우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네. 들리거든요. 그렇게 막 그 지역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잡진 않았지만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소름 끼치면서 왜 근데 이런 현장은 이렇게밖에 처리를 안 하나 정말 딱 한 줄이었거든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 정말. 한마디로만 처리하고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서는 그냥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못 쓰는데 그냥 화가 나요 되게 막. 진짜 얘네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면서도 그렇게 보도하는 거네. 그 상황을 가서 취재했으니까 알 거란 말이에요. 가서 봤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였고 진짜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적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역자 이런데 특히 이 사드는 부역 언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KBS와 MBC가 지금 부역 언론인의 행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두 군데의 부역도 네. 아니에요. 미국에도 부역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좀 제가 제일 약해. 사실 오늘은 이게 사드 얘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냥 한다면은 저희 너무나 애쓰시는 귀염귀염한 연합뉴스 뉴시스 모니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애쓰시고 그다음에 또 써주시는 연구하시는 분들도 정말 애쓰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섹시한 보고서는 나오지 않아서 늘 조금 속상해하시는, 아쉬워하시는 그러나 고재열 기자가 지난번에 정봉주의 품격시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물론 팩트는 좀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내렸어요. 근데 고재열 기자는 오히려 이런 식의 연구가 굉장히 유의미하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해라고 생각했던 걸 수치로 딱 드러내는 그런 보고서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양적 분석보다 유난히 연합뉴스 뉴시스의 양적 분석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보도만을 가지고 하고요. 연합하고 뉴시스의 정치면과 대선면에 보도된 기사를 모두 모니터를 해서 코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월 17일에서 21일까지의 보도를 지금 한 거고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조금 늦게 취합하고 보고서 쓰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조금씩 늦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월요일 날 받아서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이 보도에서 특별한 거 이제 제가 특별히 찍어줄 만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모든 선거 보도가 아니고 연합뉴스 뉴시스의 보도가 대부분이 스트레이트 보도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절대적으로 97.7%는 연합뉴스 97.7%가 스트레이트였고요. 뉴시스도 97.3%가 스트레이트. 그래서 너무 보도 유형이 다양성이 없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인터뷰 대담 형식의 기사를 이렇게 쭉 봤는데 인터뷰 대담형 이걸 제목으로까지 뽑았어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총 5건이 인터뷰 대담 보도였거든요. 그 대담 형식을 빌어서 작성한 보도였는데 그게 안철수 후보 관련한 게 2건이었고요.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이 1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관련한 건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보도가 약간 그쪽에서 이제 치우쳤다. 뉴시스의 경우에는 아예 2건이 있었는데 2건 다 홍준표 관련, 홍준표만 인터뷰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누가 더 나쁘다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우네. 좀 둘 다 아무튼 거시기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보면은 정보 우리가 이제 정보 취재원 해서 취재원이 누구였는지를 쭉 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1위는 국회 정당 정치인이에요. 이게 선거 시기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연합은 71.4%, 뉴시스는 84%가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런 게 이제 취재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데요. 조금씩 현상이 달라지는데 뉴시스는 2위가 17명을 보도한 게 있는데 중앙지방행정기관을 취재한 것이 2위였더라고요. 그런데 연합뉴스는 2위가 누구냐면은 타 매체 보도를 가져와서 인용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19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2위였고요. 그리고 3위는 연합뉴스가 3위가 13건을 보도한 국내 공공기관이나 학계 등을 보도했어요. 그런데 걔는 누구지? 뉴시스는 3위가 시민사회단체가 3위예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시민사회단체 제가 시민사회단체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뉴시스는 3위잖아요. 10건을 보도했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연합뉴스는 2건 보도했어요. 그래서 이건 몇 위라고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아주 적게. 스승이 박. 네. 아주 적게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여론조사 기관 등 자료를 인용한 것이 연합뉴스가 6건이나 돼가지고 4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시스는 2건이어서 이것도 순위를 말하기 어려운 0.5% 굉장히 적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무리 국회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지금 선거 이야기지만 너무 국회 정당 정치인,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우리가 말하는 관공서 좀 권리 있는 쪽의 내용들만을 인용을 많이, 그러니까 취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국민의 목소리, 노조, 이런 거 전혀 노조 노동단체 1건, 2건 이렇거든요. 일반 시민 1건. 그나마 뉴시스는 4건 일반 시민을 보도했어요. 그렇게 보도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내 건 가지고 오 하는 것도 좀 웃기다. 그러니까. 예. 그런 그래도 이런 리액션이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보도 안 한 거잖아. 425건 중에 내 건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정당, 그러면은 이제 아까 2번째 국회 정당 정치인 정보원을 취재한 보도, 그 보도 중에서 어느 정당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27.8%, 국민의당 26.1%가 연합뉴스고요. 뉴시스도 거의 비슷해요. 25.2, 24.6 이렇게 해서 두 당이 그냥 양강구도로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8.1%, 9.5%. 많이 작아요. 뉴시스가 좀 그래도 19건, 46건 그런데 뉴시스가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이게 많아도 전체량이 2배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는 게 비중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국민의당을 따라오죠. 그럼 19.2%, 20.7% 이렇게 자유한국당 보도를 했거든요. 바른정당은 14.5%, 16.7%인데 정의당은 지지율에 비해서는 너무 안 굉장히 나와요. 적게 보도한 거예요. 바른정당보다 지금 유승민 후보보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데 예, 8.1%, 9.5% 이렇게 보도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명 여부를 이번에 진짜 꼼꼼하게 우리가 했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아서 전 깜짝 놀랐어요. 결과가 똑같아가지고 잘못 붙이신 거 아니야? 실명이 건수가 실명을 보도한 거, 진짜 실명을 보도한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명을 보도한 건수가 연합뉴스 84.3%, 그 다음에 뉴시스 92.8%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실명 보도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논조 분석에서는 그 논조를 막 제목으로도 분석하고 내용으로도 분석하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막 해봤지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일관적이에요. 많다. 일관적으로 뉴시스도 그렇고 선거 그리고, 내내 그래서. 네.
부정적인 것이 많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별별 짓을 다 했으나 많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 하나. 네. 인물별 분석을 하면 문재인은 부정적, 부정, 네. 뭐 정당별로 분석해도 그렇고 뭐 표를 한 몇 가지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을까? 뭐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 내용을 어떤 보도를 했는지를 내용 분석을 해보면은 정책 및 공약을 소개하는 소개 또는 설명하는 보도가 연합은 28.4%였고요. 그 다음에 뉴시스는 22.7%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연합의 1위가 28.4%인 정책 및 높다. 공약 소개 설명이에요. 네. 2위는 갈등이나 대결 구도 강조하는 보도. 25.3%였고요. 뉴시스의 그 1위는 갈등이나 대결 구조를 아유, 강조하는 구도. 압도적이네. 예, 이게 1위였고 46.8% 굉장히 진짜 많은 거예요. 압도적이네. 네, 여기서는 오히려 연합뉴스가 낫네요. 네, 네. 보도 내용에서는. 보도의 네. 주제, 그러니까 주제를 봤을 때는 갈등이나 대결 구도를 너무 뉴시스가 키우고 있다. 네. 그리고 연합은 그나마 공약이 조금 더 많았다. 네. 예, 뭐 아주 이렇게 너무 많다는 아니 55건 4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 한 28%. 네, 네. 정책 보도가. 네, 그렇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뉴시스는 2위가 이제 정책 및 공약 소개 보도였고요. 3위를 보면 3위까지만 얘기해 보면요. 판세 분석 및 선거 예측 결과를 한 것이 뉴시스의 3위예요. 8.7%. 그리고 연합뉴스의 3위는 15.5%를 한 이벤트 및 스케치 보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의미 없는 보도들이 네. 예, 굉장히 어디 가서 무슨 유세를 했다 뭐 이런 거죠. 네. 계속 그런 보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톱뉴스, 정치면 톱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선거 보도가 톱뉴스로 그 전에는 선거 보도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17일에서 21일까지는 전부 선거 보도가 톱뉴스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양쪽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지루해요. 아마 아무도 안 읽으실 거예요. 지루해요? 네, 아무도 안 읽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땐 발표해도. 근데 연합뉴스래. 미디어오늘이 계속 보도를 내주고 있어요. 이걸로. 아, 그랬어요? 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시네. 미디어오늘 기사 감사하네. 보시면 좀 더 재밌습니다. 네. 네, 짧게 요약해서. 하지만 원문은 저희한테 있으니까. 원문은 저희 홈페이지 와서 궁금하신 거 학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하나- 오픈되어 있는 네, 자료입니다. 하나 더 종편 얘기를 아까 이제 안 했던 거를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사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한국을 무시하는 맞아요.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거 은어죠,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걸 네. 모른다고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편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영어를 너무 싫어하시는 문재인 후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극혐. 네. 그러면서 그거를 모를 리 없다라고 오히려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라는 막 분석까지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영어 3D 논란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채널 A에서요.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이분이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언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홍준표 후보인가요? 홍준표 후보랑 싸웠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코리아 패싱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코리아 패싱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패싱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한국을 제껴두고 한국과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과 중국하고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우리하고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무시받는 나라 왜 누가 만들어놨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무시받는 나라를 만든 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왜요? 그 결론은 제주도 좋아? 뭐냐면은 왜냐하면 주적에 관한 얘기를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 때 제가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대통령 후보가 얘기할 단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렇게 무시받는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무시받는 나라 아닙니다. 무시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시받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놨냐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네가 만들었어. 네가 주적이 대통령이 주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각을 막 세워서 미국 편을 들어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네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어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인 김진
씨가 말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막 정리를 해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그 사이에 나눴던 관련 대화였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박성규 씨가 또 뭐라 그러냐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시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요? 일부 대선 후보들이 무시받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근거도 없고 계속 같은 말만 하고 있어. 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현재 한미관계 원인이 일부 대선 후보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그러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을 또 합니다. 이름을 지명하면서 아까 문재인 후보 얘기했듯이 다음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쯤 됐잖아요. 그 한국이 그만큼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미국이 중국과 일본과는 얘기하지만 한국과는 얘기를 안 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는 대통령 개인과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얘기하는 겁니다. 막 길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야. 박교안 총리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은 문재인 후보다라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뭐라고? 박성규. 내 또 이제 박씨와 항씨를 헷갈리는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굉장히 심하게 말을 너무 막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선거 시기에는요, 정당에서 정확하게 나와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박지원 후보나 박지원 그 대표나 그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심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 자기네들의 정치 공방이니까 그거는 이제 기계적 균형으로 양적인 균형을 잡아주는지만 모니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패널의 발언을 하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 그 근거도 없이 문재인 후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멘트를 해서요. 이런 것들 진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사실은 노무현 그 640만 어쩌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종편이 엄청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보도들이 사실상은 전부 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모니터하는 친구들이 얘기 많이 하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 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집산 문제, 집을 샀다. 그것에 대해서 과하게 많이 매일매일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지적할 건 없대요. 근데 그런 느낌인 거지. 박근혜라는 이슈가 꺼지지 않게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그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것도 계속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종편에 대한 평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바쁘게 한 주를 이제 선거가 진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도 이제 안 나오고 나 그 여론조사 보도가 이제부터 안 나올 거라는 그것만으로도 약간 내가 모니터하는 게 아닌데도 뿌듯한 이제 다들 닥쳐주시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주말에도 아무래도 일은 해야 됩니다. 봉우 씨는 또 갑자기 영혼이 나간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빨리 끝내주세요. 배고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사전 투표. 꼭 참석하십시오.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니 예. 아무 저도 데서나. 할까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데서나 할수 있는. 예, 뭐 화요일 날은 또 다른 일들이 많이 밀려 있을 것 같아서요. 예, 투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언론에 낚이지 마시고 진짜로 예, 열심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전단지를 집에 온 것을 우리 딸이랑 쫙 비슷하게 펼쳐놓고 읽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놀리기도 하면서 이런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공약이 있었구나 이거를 또 처음 알았거든요. 아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다 아는 게 아니었는데 예, 그걸 이렇게 펴놓고 한 번쯤은 기껏 왔으니 집에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나년의 미디어 태극기는 다음 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